저 우리나라 최고의 절세가 뭔 줄 아세요? 미리 내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한 번도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었을 거예요. 못 봤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최근에 댓글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댓글을 봤거든요. 첫 번째는 투자처를 진짜 잘 골라야 돼요. 두 번째는 꾸준히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사실 잘 될 때도 있고 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세금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되면 남는 게 없어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따라 많은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는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어.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절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잡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사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세금을 잘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보시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월 250만 원 월급 받으시다가 에어비앤비 했어요. 그리고 소액 숙박했어요. 그런 식으로 막 하셔가지고 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 올라가요. 수입이. 그러면 세금도 같이 확 올라가잖아요. 올라갑니다. 그때 절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우리나라 최고의 절세가 뭔 줄 아세요? 미리 내는 거? 아닙니다. 돈을 안 버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절세는 제가 돈을 안 버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이 무서워서 돈을 안 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쵸. 그런데 돈을 버는 순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세금이에요. 연봉과 에어비앤비 소득을 합쳐서 8,8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세금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20%대 구간인데 8,800만 원 이상을 벌면 30%대 구간이에요. 플러스 하나 더, 개인으로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4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아, 그쵸. 저는 세금을 절세시켜 드릴 수 있는 테크닉을 정말 많이 갖고 있지만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테크닉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에서 30% 올라가는 그 8,800 마지노랄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법인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법인으로 해야 되는군요. 법인의 장점,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4대 보험료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장점, 법인은 순수익 2억 원 언더라면 법인세율은 10%입니다. 2억까지요? 원래 2억까지. 개인일 때는 8,800만 원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법인은 2억까지군요. 맞습니다. 2억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 거냐? 20%예요. 그러면 내가 많이 세금을 낸다 치더라도 법인은 20%인 거죠. 그럼 개인으로 투자할 때보단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나온 줄 아세요? 건물을 사서 팔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다고 할게요. 우리 그러면 10억의 소득이 발생된 거잖아요. 개인으로 내게 되면 거의 4억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걸 2달 뒤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법인은 10억을 벌면 많이 내도 2억밖에 안 내요. 이걸 내년 3월 31일 날 냅니다. 세금을 조금 더 늦게 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경험해 본 네. 건데 개인으로 들고 있던 건물을 매도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매도했던 이유는 처음에 전략을 잘못 짠 거예요. 개인으로 샀고 개인 매출이 너무 높아지고 4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매도 차익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게 한 2억 5천 정도 되니까 세금이 제가 냈던 게 한 다 제한을 받더라도 8천을 내더라고요. 근데 법인은 양도소득세도 조금이죠. 조금이죠. 그러니까 개인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파는 물건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 법인은 물컵을 파나 종이를 파나 연필을 파나 무조건 상관없이 2억까지는 10%. 2억을 초과되는 구간은 20%. 물통 1억, 종이 1억, 볼펜은 1억에 팔았다고 할게요. 그럼 3억을 번 거죠. 그러면 2억까지는 10%. 그럼 2천만 원인 거죠. 이 초과되는 1억은 20%. 그럼 이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 20%. 그러면 토탈 4천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런데 개인으로 2억을 벌잖아요. 거의 반 정도. 반 정도 냅니다. 거의 50%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법인으로는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도 2억까지는 10%만 내고 건물을 사서 팔게 돼도 양도소득세도 10%만 내고 2억까지는 2억이 넘어가는 매도 차익 우리가 꿈에 그리는 막 100억 시세 차익 50억 시세 차익 그러면 20%를 내는군요. 맞습니다.
제가 현 시점 기준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투자하면 되는지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택을 에어비앤비로 돌린다거나 또는 주택을 단기 매도한다거나 주택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개인이 유리합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이런 주택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 시점 기준으로 무조건 개인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모든 것, 호스텔, 숙박업, 공장용지, 토지, 건물 그 외에 모든 것 이쪽을 간다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 채널 보시는 대부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 월급으로는 만족 못해 투잡해볼래. 근데 이 투잡이 대부분 경매 투자거나 에어비앤비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가지고 조그마한 소득이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커지고 결국은 건물까지 매수를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왜 돈은 벌게 해주고 세금에 대해서 안 알려줘서 세금 폭탄 맞게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에어비앤비 하나만 하고 끝내실 건가요? 그러면 개인으로 하세요. 에어비앤비 2개만 하고 끝내실 건가요? 그럼 개인으로 하세요. 하지만 흔히 내가 월 1,000, 월 2,000 그렇게 이상으로 하실 거면 그때부터는 법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법인인데 너무 어려워요. 아, 맞아요. 최근에 이제 같이 저희가 네, 일을 네, 하면서 네, 맞아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처음에 법인을 만들 때부터 저한테 오셨으면 맞아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듣거든요. 왜 네 맘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맞아요. 손도 못 대게 만들어놨니? 맞아요. 이 얘기를 듣는데 도대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뭔가를 세팅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벤처 투자 등록하는 방법. 벤처 거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거 하면 절세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처음에 세팅을 잘못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 창업을 하는 사업에 많은 지원금이나 혜택을 줘요. 아, 최초 창업. 최초 창업. 그런데 그 최초 창업을 아무런 의미 없는 법인이라든지 아무런 의미 없는 개인 사업자로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카페를 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소매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최초 만들 때 설립되는 법인의 목적사항이 중요해요. 이 목적사항에 내가 제일 먼저 뭘 하겠다라고 등록했던 이 사업 코드가 법에 나와 있는 사업 코드랑 일치가 되어야 돼요. 처음 만든 법인에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사업 분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법인을 만들면 2가지 장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법인 등록번호, 이 개인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국세청이라고 하는 곳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때 거기에 업종업태가 나와요. 이때 이걸 잘 넣어야 돼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이걸 잘 넣어야지 혜택이 많습니다. 아, 근데 저는 하는데도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을 처음 만들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만들어라. 왜냐하면 국가는 최초 창업을 하는 업종 업태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최초 창업을 해놓고 나중에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업종으로 최초 창업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군요. 그러면 최초 창업을 하는 법인에다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다양한 업종 업태를 넣고 세무사님이랑 얘기를 잘해서 사업자 등록증도 그렇게 받아서 만들어 놔야겠네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거 하나 만들 때도 그냥 막 저처럼 휘뚜루마뚜루 막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까지 받아야지 더 큰 사업으로 확장하게 됐을 때, 특히 부동산 투자까지 하게 됐을 때 잘 세팅을 해야 되는 거군요. 맞아요. 처음 세팅할 때부터 잘 하셔가지고 혹시 저 같은 이런 놓치는 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법인에 있는 돈이잖아요. 그거 돈 못 배우잖아요. 제가 법인의 장점은 참 많이 알려드려요. 뭐 5가지, 10가지를 알려드리는데 거기에 반해서 법인의 단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법인 돈은 법인 거예요. 그쵸.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태어난 법인입니다. 그쵸. 따로 인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1인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OTP를 누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 법인 돈이 내 돈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법인 통장에 10억이 쌓였어요. 이 10억을 빼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 10억을 한꺼번에 빼오면 횡령이나 배임의 상법상의 문제가 돼요. 최근에 어떤 연예인도 네. 그거 법인에 맞아요. 있는 자기 돈을 빼가지고 네. 코인 투자했다가 맞아요. 집행유예 맞아요. 받았잖아요. 왜 법인 돈을 빼서 코인 투자한 줄 아세요? 법인이 코인 투자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만약에 법인이 코인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법인으로 했겠죠.
근데 법인은 코인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나라 법상. 그러니 법인 돈을 빼가지고 개인으로 투자한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는 법인 돈을 빼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한. 자, 법인 돈을 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급여로 빼오는 거예요. 두 번째, 배당으로 빼는 거예요. 세 번째,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 안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네 번째, 법인에서 목돈 빼는 최고의 방법은 퇴직금이에요. 그렇게 해서 법인돈을 천천히 빼야 되고요. 만에 하나 내가 급하게 법인돈을 빼야 될 일이 필요해. 그러면 합법적으로 법인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차용증을 쓰고. 그럼 이자도 줘야겠네요. 그렇죠. 차용증을 쓰고 1년에 최소 4.6% 인정이자를 주고 연도 말에 일할 계산해야 돼요. 이 계산을 해서 법인 통장에 입금을 해놔야지만 빌리는 거지 그렇게 안 해놔버리잖아요. 그럼 법인 돈을 마음대로 빼가는 거예요. 꿀팁 하나 드릴까요? 대박 꿀팁 하나 드릴게요.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꿀팁일 겁니다. 법인 돈을 빼갈 때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이만큼 빼가겠습니다라고 차용증을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의 이메일 하나 다시 파는 거죠. 법인 이름으로 된 이메일을 개인에서 법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뺄 때. 그러면 차용증 자체가 나오겠죠. 법인 문서 번호 블라블라 이자는 4.6% 일할 계산하겠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내면 이걸 법률적으로는 증거로 인정해 줍니다. 그때 자기 돈 빼가지고 코인으로 투자하셨던 분이 만약에 그런 만들어 놨다면 괜찮았을 수도 그렇죠. 있네요. 그런 테크닉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빼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지식이었거나 옆에 있는 파트너가 없다면 그렇게 관리가 안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꿀팁 드린 거 이것만 잘 해놓으면 법인 돈 합법적으로 빼서 쓸 수가 있습니다. 큰 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10억 빼고 싶어. 4월 1일 날 10억 빼겠습니다라고 하면 바보죠. 4월 1일 1억, 4월 10일 1억, 5월 1일 1억. 이렇게만 구분해 주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고민해요. 왜냐면 저도 재법인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저는 투자를 직접 해봤던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고객이면서 내가 세무사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을지를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한 번도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었을 거예요.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뭐냐면 신생 법인은 대출이 안 나오지 않나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어때요? 제가 신생법인 한 5,000개 만들어 봤거든요. 네. 제가 결론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은행은 신생법인을 7등급으로 봅니다. 7등급은 대출이 안 나와요. 성적표가 없는 거죠. 근데 은행도 대출을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죠. 그래야지 자기들 마진을 먹는 거니까. 그래서 대표이사 신용과 소득을 70%, 법인의 신설법인이 마이너스 점수를 30%를 믹스해서 4등급으로 끌어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의 신용만 괜찮다면 대출을 받는 건 무리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소득이 좋다면, 신용이 좋다면 그 대표의 신용을 법인에게 부여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은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 행위 능력을 다 대표에 수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신규 법인 대출이 안 나왔던 이유는 그 대표의 신용 등급이 안 좋았던 거다. 그 대표의 신용만 괜찮다면 대출 나오는데 무리가 없다. 무리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법인이 정확하게 뭐예요? 법인이라는 건 국가에서 지정해준 자본주의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세금이 낮잖아요. 그죠? 두 번째 4대 보험을 안 내잖아요. 세 번째 대출을 잘해줍니다. 네. 이런 이유는 우리 같은 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간을 이루는 삼성이나 LG나 현대 같은 법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법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제도에 편입을 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거죠. 2011년도 이전에는 법인을 만들 때 3명의 명의가 필요했어요. 3명. 주식회사를 만들려면 3명의 명의로 이사를 등재해야지만 법인이 만들어졌고요. 최소 자본금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규제가 있었어요. 2011년도 이후부터는 자본금 10억 원 언더라면 1인만 세워도 법인으로 만들어주게 상법이 바뀐 거죠. 와, 편하게 바뀌었네요. 그때부터 뉴스 기사에 1인 법인이 이슈가 된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법인의 돈을 내가 마음대로 재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수월해졌네. 옛날에는 오히려 법인 만드는 것 자체부터 허들이었겠네요. 맞아요. 나는 지금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내가 과연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 삼성을 처음 만들었던 회장님도 과연 그런 생각을 삼성을 만들었을까요?
이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커가는 건데 여러분 왜 내 그릇을 좁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도 설탕 팔았답니다. 네. 진짜로 롯데는 맞아요. 롯데는 껌 팔았잖아요. 다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틀을 깨고 나오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틀을 깨고 수업을 듣고 발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목표를 높여야죠. 당근, 아니 근데 최근에 호스텔 용도 변경도 하셨다고요. 저는 제가 경험해 본 걸 이야기할 때 가장 확신에 차 있고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인으로 다가구를 좀 여러 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강자쌤의 수업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방에 대전과 광주에 제가 용도 변경을 해서 호스텔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을 상담할 때 제가 직접 해봤던 장단점을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세무사님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랑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구마를 한 500개 정도 먹은 맞습니다. 갑갑증이 올라와서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할 때 있어요. 이분은 세금 전문가고 나는 부동산 투자자인데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스마트 세무사님 만났는데 이 갑갑증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면 아파트, 건물이면 건물, 호스텔이면 호스텔. 사실 본인이 직접 다 해보니까 어떤 시점에 어떤 식으로 절세가 필요하고 세금이 문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약간 독특하게 세무사를 따고 부동산 공경매 학원을 다녔어요. 어머나. 그러면서 부동산 공경매가 나랑 좀 맞다라는 걸 인지하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공경매하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를 찾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캠코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부동산 공경매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전업 투자를 하면서 이제 서울에 아파트도 사고 팔아보고 꼬마 빌딩도 사고 팔아보고 몰입하고 시간을 넣고 투입을 했더니 하나씩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법인 투자 방법을 개발하신 분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정말 수천 명의 법인 투자 수강생들을 만들어낸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강의 무료로 맞아요.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 거의- 7, 8년 네, 만에. 맞아요. 갑자기 또 이렇게 강의를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조금 설렜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특히 저는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던 케이스인데 서울을 처음 올라왔을 때 테헤란로를 딱 보는 순간 저에게는 뉴욕 같은 곳인 거예요. 오, 이곳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고 그때 나의 생각의 각도가 1도가 벌어졌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쫙 벌어졌군요. 90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라이브 강의 때도 유료 라이브 강의 못지않게 제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팁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나 보장합니다. 어느 유튜브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던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거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대한민국 최초인 것 같아요. 자녀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번에 무료 강의 때 가족법인 아니고요? 가족법인에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상속세가 없어요. 이걸 제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솔루션, 테크닉을 필요로 한지 알고 있는 거죠. 법인 만들고 제일 먼저 좌절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알아요. 통장. 네, 은행입니다. 법인 통장 만드는 것부터 힘들잖아요. 한두 계좌 열어주고. 보통 법인을 만들고 은행에 가면 다 대포 통장으로 오인하기 때문에 30만 원짜리 이체되는 통장을 만들어줘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은행을 연결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물건 검색을 하셔야 돼요. 본질은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에어비앤비든 얼마만큼 돈을 더 벌에 집중할 수 있냐라는 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관련된 정보 50%,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정보 50%를 꾸며놨으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게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갑자기 막 법인, 세금, 막 자녀 법인 막 복잡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당장 이 돈을 굴리는데 뭐 이렇게 거대한 법인까지 내가? 라고 절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사실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1000만 원이 또 1억이 되는 거고 1억이 되면 그때 고민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100만 원을 벌기 시작할 때 법인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세팅을 잘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증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법인, 절세, 세금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 라이브 들으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저희 고정 댓글에다가 무료 라이브 신청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 주시고 이름만 무료지 유료급에 해당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유튜브도 하신다면서요? 제가 이번에 스마트 세무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일반적인 세금 얘기하는 채널이 아니라 투자 관련된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직접 투자하는 물건들도 오픈할 거고요. 투자 위주로 이야기할 거니까 여기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제 채널도 오셔가지고 응원의 댓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